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과 체력관리, 건강과 생활환경 2차시, 기호품과 약물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품과 약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입니다. 그러면 기호품이란 것이 어떤 말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용어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기호품의 정의를 보면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의 종류나 양과는 관계없이 독특한 향이나 맛을 즐기기 위한 식품이 기호품입니다. 기호품은 초콜릿도 있고요, 커피도 있고, 탄산음료, 녹차, 이런 어떤 종류의 또 콜라, 또 사이다, 판타, 또 에너지 드링크 이런 것들은 다 기호품에 해당하고 또 술, 담배까지도 기호품에 해당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기호품의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품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은 미각, 맛을 느끼는 미각, 후각, 냄새를 맡는 시각, 보는 등에 대한 쾌감을 주고 식욕을 증진시켜서 식생활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대표 기호품인 초콜릿, 커피, 탄산음료 등에 많이 들어있는 카페인과 설탕은 일정량 이상 섭취하거나 오랫동안 섭취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호품에는 대부분이 이런 카페인하고 설탕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몸에 어떤 이상 반응이 꼭 생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카페인과 설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인과 설탕입니다. 권장 섭취량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몸무게 kg당 2.5mg, 성인은 1일 400mg이 권장 섭취량입니다. 과다 섭취의 영향은 어떻게 되냐면요. 몸속의 수분을 몸 밖으로 빼내는 이뇨작용을 하여 수분이 지나치게 배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음료를 계속해서 먹게 되면 소변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소변을 볼 때 몸속에 있는 좋은 성분까지도 이렇게 다 배출돼 버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특히 카페인이나 설탕이 들어있는 음료를 적당하게 마실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또 식사 후 바로 섭취는 칼슘의 섭취를 방해하고요. 칼슘 섭취죠. 그 다음에 두통, 근육경련, 불면증, 초조함 등이 생길 수가 있고 불안, 메스꺼움, 구토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중독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은 부작용의 정도가 성인보다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학업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탕을 보면요. 권장 섭취량은요. 각 설탕이 8개에서 9개로 해당되는 25g 이내에 권장 섭취로 되어 있습니다. 과다 섭취의 영향은요. 지금 카페인하고 비슷하게요. 비만, 당뇨, 고혈압 질환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특히 이제 감소시키고 치두질환, 저혈당증, 뇌신경 장애, 인지기능 장애 등을 일으키고 만성 피로 원인이 됩니다. 결국은 설탕을 과하게 이렇게 섭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항상 카페인과 설탕은 일일 권장량을 맞춰서 섭취하고 또 식품에 얼마나 카페인과 설탕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참 좋습니다. 약물과 건강에 대한 부분이 약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의약품과 정신, 신체 기능의 변화를 가져오는 물질인 중독성 약물을 약물이라고 이제 정리를 크게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사람의 정신의 변화를 일으키는 중독성 있는 약물을 마약이라고 분류하여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마약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약물입니다. 이런 건 약물에 해당되는 거고 실제 정서적인 어떤 급격한 변화를 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통제 밖으로 이렇게 내모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를 통해서 큰 범죄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그 약물을 너무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약물의 오용과 남용입니다. 오용은 잘못 오용이라는 것은 잘못 이렇게 약을 쓰는 것이죠. 잘못 쓰는 거예요. 처방이 맞지 않는 내 어떤 나의 병하고 상관없이 잘못된 부분으로 약이 지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죠. 오용은. 남용은요.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과다하게 투여하는 거예요. 몸에다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정량을 투여했을 때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약물을 먹는데 달리 몸의 반응 속도가 좋다고 해가지고 너무 과하게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이상 증상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물의 오남용 영향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요. 약의 의존성이 생기고요. 신체 발달에 문제가 생기고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요. 또 간, 이장, 콩팥 등 몸의 주요 장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각종 범죄와 비행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사용법과 대처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용 시간과 용법, 용량을 꼭 지킨다.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될 약들은 그게 맞춰가지고 복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복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용법에 따라서 같이 해야 되고 용량, 그 용량을 꼭 지켜야 되는데 하루에 3번 먹어야 될 약을 한 번에 다 먹는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약을 함부로 복용하거나 그렇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을 그 사람의 지금 상태에 맞춰서 이렇게 처방이 된 건데 처방 상관없이 약을 복용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중독성 약물을 권유받으면 단호하게 거절한다. 이 중독성 약물이 바로 마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범죄입니다.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 존중감을 높인다. 그렇죠. 약에 내성이 생겨버리면 아무리 약을 쓰더라도 몸이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존중감을 높이면서 자기 신체 밸런스 그리고 균형 감각을 높이고 또 관리할 수 있도록 꾸준히 좋은 생활 습관을 길러서 이렇게 되도록이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제 몸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기호품 관련해서 가장 청소년기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술과 담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유혹과 권위에 단호하게 대처하여 절대 금해야 합니다. 술과 담배의 이야기입니다. 술의 주성분은요, 에탄올입니다. C2H6O라고 해서 화학기호인데요. 이렇게 분자구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에탄올은 주성분인 술은 중추신경계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독성이 강한 습관성 약물입니다. 그래서 술이 결국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이 사람을 잡습니다. 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술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에탄올이 1% 이상 함유된 음료는 1g당 7kcal의 영양을 내며 단백질이나 비타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장이 필요한 단백질이나 비타민, 우리 일상에서 필요하지 않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비타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술에는 영양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지낸다는데 이러면요 영양실조 걸립니다. 담배를 보겠습니다. 담배는 담배 성분 중에는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담배를 태우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타르가 암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독성이 매우 강해 모든 장기와 신체 조직에 피해를 줍니다. 예, 타르는 그 찌꺼기죠. 담배가 타고난 그 찌꺼기 타르인데 엄청 그 유해 성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타르요. 그 다음에 니코틴은 중독성이 높아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물질로 각종 혈관 관련 질병을 일으키고요. 일산화탄소는 아시죠? 연탄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산소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것이 이외에도 엄청난 많은 유해물질이 담배 속에는 들어있기 때문에 담배는 백해 무익이다. 한 가지도 그 해로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담배는 여러분들이 커서도 피워서는 안 될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다음 음주와 흡연에 대한 음주와 흡연이 건강에 끼치는 피해를 보면요. 음주를 자주 하게 되거나 아니면 과하게 할 때에는 졸음, 두통, 판단력 저하, 기억상실, 호흡곤란, 혈당 감소, 간기능 저하, 안전사고 유발, 이염 등 질병과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흡연 같은 경우에는 피부건조, 치아변색, 이과혈염증과 구강암을 유발하고 혈관수축, 혈액순환 장애 유발, 호흡기능 약화, 폐질환 유발, 심장수축, 산소 능력 공급 능력이 저하되고 뇌의 정상 기능이 저하되고 생식기능 저하, 방광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음주나 흡연이 각종 병의 원산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호품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학생 때부터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내가 성인이 돼서도 이 부분들에서는 내 기준을 잡고 건강에 해치는 음주나 흡연은 내가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지금부터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기호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기호식품은 자기의 그 선호도죠. 자기가 좋아하는 식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기호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글 설문지로 결과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받으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